빌라는 빌라 사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오피스텔은 주택수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안 들어가고, 근데 공급 부족이라는 것들은 나오고, 그래서 공급 대책은 나왔는데 시원찮은데 무엇이 해결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요즘 시장 분위기 여러분들이 예상이 되시나요? 어저께인가요? 그 신문 기사를 계속해서 저거 보고 있는데 청약시장이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시장에서 겪었던,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유사했던 시장하고 얘기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2007년부터 2009년, 10년까지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지? 아,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질 않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생각이 좀 복잡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장표를 굉장히 짧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미 많이 봤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질문을 가지고 제 생각과 의견을 넣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는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느낌상으로 아마 아실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보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내 미래에 투자에 있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내 경험에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시장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속된 말로 막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게 될 테니까 말이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저도 광고 좀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독서 모임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치투자반이라고 하는 제 정규 강의,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하는 정규 강의가 있는데 그저께부터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길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가치투자반 지금 현재 접수 중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한 번쯤 어떤 커리큘럼이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지난주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거의 모든 이슈는 청약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약시장의 거의 모든 이슈를 그동안 상황을 보게 되면 일치됐던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급했고요. 여러분들이 경쟁률을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런데 지금도 역시 시장 분위기가 나오는 데 있어서 전국 집값이 15주 연속 상승한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보여지지 못했던 모습들이 처음 보여지거나 또는 2개, 3개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두 번째 기사 상승거래 비중이 올 들어 처음으로 꺾였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상승과 하락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상승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꺾였다라는 얘기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꺾였다라는 기사가 나온다고 꺾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집값이 처음으로 하락이 전환됐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하락거래 속출 기사가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락한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그 근거로 얘기가 되는 게 상승거래가 약간 좀 주춤주춤하는 것들이 특례론이 중단되니까 한 달 만에 꺾였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이 보이니까 밑에 또다시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죠. 꺾인 집값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
자,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런 기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자는 거죠. 상승을 얘기할 때는 하락을 생각하고요. 하락을 얘기할 때는 항상 상승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요. 상승 이후에 하락을 걱정할 때는 자연스럽게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에 반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이 있을 때 상승을 얘기하는 것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가장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상승 중에 하락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언급했던 얘기가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급해서 몰려들어가고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주춤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반격이 나오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거래가 꺾인다든지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존재해왔고 예전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보지 못한 분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내용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기사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들은요.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더욱더 이것들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나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시간 다 보내겠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상승할 때도 한참 걸리고요. 하락할 때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높은 가격에 파실 수가 있고 또는 적절한 가격 또는 손절매라고 하는 방법으로 파실 수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 시장 분위기는 오래간만에 시장이 조금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동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분양가, 광명 같은 경우는 미달이 일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문에서 분양했던 것들도 생각보다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핵심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사에 나오죠. 고급화도 입지도 아니다. 동탄이 240대 1 나온 거는 주변보다 시세가 낮다. 광명이 미달이 조금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변보다 가격이 비싸다. 여러분들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격을 하느냐. 주춤주춤하는 사람들이 분양가가 높이면은 분양을 안 받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미분양이 나거나 청약 경쟁률을 낮춤으로 인해서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건설사는 수익을 낮추고 분양가를 낮추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가능성의 초창기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약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심리가 이런 기사들을 봤는데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주춤주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뉴스 기사를 가지고 얘기해왔던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되게 많이 되셨을 겁니다. 왜? 공부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하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것처럼 하려고 해요. 부동산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아까 올리신 분이 있어요. 롬맘님.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제가 좀 이따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공식만 가지고 하려고 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분양시장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보다 달리 생각보다 빠르게 분양가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분양가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돈이 좀 부족합니다. 자금이 가진 돈이 없습니다. 라는 것들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번 주에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간단하게 전세시장 모습을 좀 봐야 되겠죠? 자, 현재 전세시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몇 개월 전부터 한 2달 가까이 이제 됐죠. 전세 시장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세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청약 시장이 과열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올라가고 시장이 좀 예를 들어서 좀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위축되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전세 시장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요. 이사철인데 전세가 씨말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좀 자극적인 표현이죠. 서울 강북 서민들 한숨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강남이라든지 이렇게 중심부보다는 외곽 쪽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인데 서울 강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세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전히 수도권 빌라와 전세 거래는 절반이 역전세다. 자, 그러니까 어디는 역전세, 어디는 전세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혼란스러운데 냉정하게 얘기하게 되면은요, 메인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결국 메인이 시장을 움직이고 몸통이 꼬리를 흔들기 때문에 꼬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절반이 역전세, 수도권 빌라, 지금 빌라왕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러운 현상은 일반 우리 아파트에서 전세 흐름이 빌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두 번째 있는 기사는 별로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기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위의 기사죠. 왜? 메인이 몸통에 해당되는 흐름이니까. 실제로 매머드 물량이 풀리는데 강남 전세가 오른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아파트 전세대랑 경고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전세보증금이 1억 오른다는지가 잇따르게 있다. 얼마 전까지 역전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쉽사리 이렇게 바뀔 줄은 아무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거부터 있었던 일들입니다. 역전세단에서 전세대단으로 바뀌는 현상은 한 달 정도면 금방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청약 시장이라고 하는 현재 메인 흐름에서 여러분들 관심이 많잖아요. 두 번째, 지금 조금씩 움직여가는 전세 시장의 불안함,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해 보면은요.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청약시장이 우려한 반대로 약간 힘이 빠지거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지고 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점차적으로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목에서 그런 게 있었죠. 비주택 시장,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까라는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들 비주택 시장은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빌라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하기에 바로 직전에 비주택 시장이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이었을 것이고요. 빌라 역시 경험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에도 주택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특히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애매한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어떠한 상황도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데 무언가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보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비주택 시장의 흐름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파트 시장을 제외한 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빌라는 월세, 아파트는 전세, 굳어지나라고 되어 있죠. 제가 신문기사를 볼 때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제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고 미래를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는 월세, 아파트는 전세가 굳어지는 상황은 현재까지의 모습일 뿐 미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 빌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반이 역전세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불만들이 기사가 나옵니다. 전세 사기 사태에 빌라, 오피스텔 더 지으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정부의 공급 대책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요. 공급 대책 속에서 결국에는 아파트를 짓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빌라와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빌라 또는 오피스텔 부분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무언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언론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아냥거리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론이 정부랑 척을 지을 이유는 없겠죠. 중요한 거는 정부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건설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즉 지금 빌라 오피스텔 더 지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가 전세 사기나 기타 오피스텔 투자 위축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갈라져 있는데 이것들을 더 지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무언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 시세 2.4억 이상 이 정도 되는 소형 빌라 오피스텔이 있어도 청약에서 무주택자, 바로 지난번에 나왔던 공급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지난번에 나왔던 공급 대책에서 나온 것들은 청약에서 무주택자, 즉 정부는 빌라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라 또는 집을 사도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위에서 기사 속에서는 약간 비아냥되는 기사가 나왔단 말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은 나오고 있지만 효과가 미지수라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미지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미지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메리트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언론 프레이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언론 프레이면서 약간 그 밑에 기사에 또 다른 기사가 바로 제가 볼 때는 그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마지막의 기사, 주택수 포함 오피스텔 더 이상 공급 힘들다. 실제 이 내용을 기사를 찾아서 읽어보게 되면은요, 건설사들의 입장을 얘기한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오피스텔 짓고 뭐 짓고 다 좋은데 문제는 청약에서 무주택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주택수와 관련된 지금 제한 요건들이 굉장히 규제 조건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렇다면 공급을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될 텐데 그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오피스텔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살 수도 없고 그러니 아무리 혜택을 정부가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무슨 공급 대책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주택수를 풀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명분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명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명분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요. 항상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는 여러분들이 투자 세력이 돼서 시장을 불안하게 할까봐 처음부터 완벽한 주사를 놓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풀어주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도 안 됐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한다. 라는 내용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뭐가 안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신문 기사에서 아직까지 무언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은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청약 때문에 관심이 그쪽에 쏠려서 이쪽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게 보여지고 있느냐? 지금 빌라는 빌라 사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오피스텔은 주택수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안 들어가고 근데 공급 부족이라는 것들은 나오고 그래서 공급 대책은 나왔는데 시원찮은데 무엇이 해결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주택수 제외와 같은 뭔가 확실한 진작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명분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바뀌는 모습,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이게 해결이 돼야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 부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정부로 하여금 그러면 이것들을 해줘야 되겠네. 즉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주택수 제외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주택 시장 자체는요, 별로 우리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돈도 안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요, 가장 최악의 상황이 현재인데, 아무도 안 보는 상황이 현재인데, 이 아무도 안 보는 상황에서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 명분을 만들고 나중에 새로운 규제 완화와 같은 것들을 나중에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가장 초창기의 모습이죠.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한번 더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되거나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더 강해진다면 제가 예전에 공급 대책 얘기하면서 지금은 챕터 1이다. 챕터 2, 챕터 3가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드렸던 공급 대책 앤드 주택수 제외와 같은 비주택과 관련된 주택수 제외와 같은 물론 바로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이런 것들로 점차 환경이 만들어져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